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 중인 정아민이라고 합니다. 수능 전날에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똑같이 D랩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수험표를 받으러 오전 10시쯤에 졸업한 고등학교에 가서 수험표를 받고 제가 응시할 고등학교에 가서 그 주변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다시 D랩 학원에 돌아와서 자습을 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동안 정리했던 것들이나 제가 틀렸던 문제들 훑어보면서 복기를 했고요. 그렇게 한 오후 6시쯤까지 공부를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7시쯤에 저녁을 먹고 또 정리했던 노트들 훑어보다가 11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당일도 오전 6시 30분쯤에 기상을 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오전 7시 되기 전에 집에서 출발해서 수험장에는 7시 30분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수능을 되게 여러 번 봤는데도 긴장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차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려가지고 되게 당황을 했지만 수험장에 가서 거기 감독관분에게 그 금속 탐지 해달라고 하고 저한테 없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니까 되게 안심이 됐어요. 올해 수능 수학에서 22번 문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문제가 되게 짧고 간단해 보여서 금방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조건에 맞는 답을 찾기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항상 수능을 보면 모의고사 때만큼 점수가 안 나오고 실수를 많이 했어가지고 올해 수능도 좀 미끄러질까봐 그게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최대한 그 실전 감각을 익히고 그걸 수능 때까지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D랩 처음 갔을 때 시설이 되게 깔끔하고 선생님도 상담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좋았고요. 그리고 D랩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받고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나 강대 모의고사를 매번 무료로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학생들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되게 좋았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학생들이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급식도 나와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책상들이 보통 독서실처럼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D랩은 그 일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주변에 방해를 안 받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도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서 등원하고 하원하기가 용이했습니다. D랩은 7시 50분까지 등원을 해야 해서 저는 10분 일찍 7시 40분에 등원을 하려고 했고요. 점심시간이 오후 12시까지고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20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 제외하고 자습 시간에 자습을 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1시 10분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점심 일찍 먹고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는 운동을 공부와 병행했기 때문에 운동 가는 날에는 오후 6시까지 D랩에서 자습을 하고 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없는 날에는 의무 자습 시간인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하원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면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흐트러질 수 있는데 D랩을 다니면서 제 취침 시간이나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이런 게 일정해졌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적은 그동안 해온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수능 때까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을 독서 지문 2지문 정도를 푸는 걸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수능 스케줄에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적 변화는 딱히 크게 없었지만
제가 구평 전후로 다니던 대학교에 복학을 해야 해서 제가 공부하는 스케줄이나 시간표의 조정을 좀 가졌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업도 듣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수능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학교가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까워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시점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 방법을 똑같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크게 변화를 두지는 않았지만 시점 모의고사 풀이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이 점점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취침 시간도 조금 더 일찍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국어학원 조교 알바도 병행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학원이라 거기 원장님께서 영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편의를 봐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국어학원에 가서 그러니까 수업 영상을 3시간 정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요. 언어 공부를 해야 해서 꺼리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지만 그래도 언어와 매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표준 점수도 화법과 작문보다 더 높기도 하고 실제 수험장에서 풀이 시간도 더 적게 걸리고 컨디션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학은 기하를 선택했는데요. 제가 미적분보다는 기하가 공부하는 게 더 재미있고 더 잘할 자신이 있어서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과학탐구는 물리학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더 잘할 수 있고 그만큼 성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역 때부터 수학 점수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고 실력을 올린 뒤에도 자꾸 수능에서 실수를 하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낯선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문제와 교재를 많이 접해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과목이든 그 기초나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그 위에 제대로 쌓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풀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이유를 맨 앞에다 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다거나 어떤 조건을 빠뜨렸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다거나 등등의 이유를 써놔서 제가 그거를 수능 전날에 쭉 훑어보면서 복기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독학재수가 편하다는 이유로 독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독학재수는 개인의 자율성이 큰 만큼 자기의 책임도 따릅니다. 매일 또는 매주의 학습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는 각오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계획을 미루고 자기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수험생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수를 하거나 저처럼 여러 번 수능을 보는 N수를 하거나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패를 정말 많이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했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쁨이 정말 컸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